안녕하세요. 여론을 읽고 사회를 읽는 이은영TV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의사파업에 대한 것이에요. 저도 이 의사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의사들은 점점 더 강경해지기는 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고 오늘 이야기할 기본 골자는 정책에 기반한 의사파업의 정책적 이해, 정책 배경을 기반으로 한 의사파업의 이해,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의사파업을 주도하는 게 전공의와 전임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너무 이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아직 의사는 아니고 의사 신분은 아니고 그거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정책 방향은 이미 나왔지만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강경하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 의료 서비스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특징은 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저도 궁금했고 또 구독자분들께도 그러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의사파업의 정책적 이해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게 그 시장 자체가 공적 부조에 기반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미국처럼 완전히 이거 의료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시장에 맡기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절충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도 이 무상의료 방식을 일찍 시작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무상의료 방식의 체제는 아니고요. 공적 부조에 기반한 보험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 부조에 기반한 보험의료 방식을 택하는 나라들은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 시장,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시장이 이제 의료보험에 기반을 해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돈을 좀 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내가 내는 돈과 그 다음에 정부가 또 보조하는 돈,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내가 치료비라든지 낼 수 있는 것들을 더 내는 이런 게 좀 조합형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험의료에 가입한 사람과 그 가족만이 보험을 통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가계 지출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되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보험료가 가계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양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렇다, 딱 저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 처음 실시된 거는 1883년에 독일에서 질병보험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독일에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이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이 보험의료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됐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무상의료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빨리 우리도 저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저기를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본의 의료보험 체제를 많이 좀 도입을 해서 설계가 초기에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1963년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기반해가지고 DJ 정부 때 전국민 건강의료법
입법을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틀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있고, 지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지금은 더 이제 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지금 체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일본에서 그 모델,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의료보험 그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1963년에 도입돼서 거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체계 자체, 이 구조 체계 자체를 좀 우리만의 이제 스타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꿀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구 구조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의료보험 이 체계가 설계된 때는 그 1, 2차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던 그거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베이비붐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를 거의 안 낳는, 지금 최근에 뭐 한 명도 안 낳는 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통계들을 보면 가임 여성들이 자녀 낳는 그 숫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숫자가 한 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이제 좀 설계를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4대 의료 개혁을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대학을 설치하는 거, 공공의대 설치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전공의와 전임의들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파업이 지금 조금 장기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체계가 도입된 거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설계 자체가 이제는 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아주 이제 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이미 우리 그 의료 서비스 시장 자체가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의료 정책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들을 지금 내야 된다는 거에는 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가장 반발하는 그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검토가 됐었고, 그때 이정현 의원이 발의를 해갖고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늘리고, 특히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니까 지방의 그 의사들, 그리고 지방의 의사들을 더 확충을 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다음 정부가 와도 그거는 동일한 과제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지난 8월인가요? 그 보건복지부가 4대 의료 개혁을 제시를 했죠. 사실 이제 코로나 와중에 의사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속에서 4대 의료개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시기적으로 적정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약간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K방역으로 많이 찬사를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힘을, 국민의 힘을 받아서 이 정부가 지금 가야 될, 어차피 역대 정부에서도 준비가 됐었고, 다음 정부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 시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게 꼭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4대 의료 개혁의 4가지는 첫 번째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 이거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를 육성하겠다, 이 4가지였거든요. 사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의사협회라든지 이쪽 의료진 쪽에서는 이 4가지 다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해요.
반대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의대 정원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파업에 불을 붙이게 되는 정책인데 그 한방 첩약 급여화도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뭐 한의사를 의사로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그러한 뭐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 건데 왜 거기다가 세금을 더 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비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국민들 이 내용이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 처방전 한의학 쪽에서 가면은 이제 처방전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전을 그쪽에도 도입을 하는 것이 기본 골자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방첩약 급여화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그 처방전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한방 쪽에서도 이제 발급하도록 제도화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조금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지금 의사 파업에 불을 지른 이 두 가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의대 정원 증원은 2022년부터, 그러니까 2년 뒤부터 앞으로 10년간 4,000명의 그 의대생들을 더 뽑아가지고 이들을 그 지역 의사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에 4,000명이니까 1년에 한 400명을 더 뽑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가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들 중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OECD 그 의사 그 평균 숫자에 비하면은 거의 그쪽이 이제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16만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10만 명 정도 의사 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1000명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3.1명 그 다음에 전북은 1.4명 충남이 가장 그 1000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1.5명 이런 식으로 의사가 굉장히 지방으로 갈수록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4,000명 중에서 이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뽑아가지고 그 10년간 특정 지역에 복무하게 한 다음에 지역의사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막 같이 루머가 다녔죠. 그래서 이게 현대판 음서제도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 공공의대가 아니고 공공의료대학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전공자들을 의료대학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의사로 배출을 한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그런 좀 아주 악성적인 루머가 같이 돌긴 했는데 실제 그런 거 보건복지부 그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그 루머에 대한 대응 자료들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공의료대학원의 학생들을 뽑는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선발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문구가 잘못 들어간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뽑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입법을 해도 법안이 발의가 돼도 그게 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관계, 이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이해 집단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여론도 살피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 계획, 이 방안이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의사수렴의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의사협회 쪽하고 사실 이게 접촉이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내부의 문제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내부의 문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문제예요. 그 최대집 회장이라는 이 사람의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검색을 좀 해보시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금방 다 드러나 있거든요. 줄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인데, 뭐 보수 우파 성향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성향인데, 플러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가 이 사람의 그 의사회장, 협회 회장 나올 때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무죄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 발언이 강한 사람인데다가 내년 3월에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어요. 그 회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분의 입장에서는 좀 강력한 자기 어필을 회원들에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뭔가 그 투쟁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신의 표를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강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사협회라는 이 의사라는 이 집단, 우리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의사라는 집단이 상당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별로도 양극화되어 있고 또 일단은 양방, 한방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또 나뉘어져 있고 또 그 의사들 안에서도 이제 산부인과냐, 외과냐, 이런 식으로 과별로 이게 또 다 의견이 다르고, 또 대학병원이냐, 또 개인병원이냐에 따라서도 또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통일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집단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 의사들이 2000년인가, 의학분업 파업할 때 굉장히 강경하게 그 어떤 시위를 했었고 투쟁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노하우로 축적이 되질 않고 이게 좀 분산이 돼서 흩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런 어떤 커다란 그런 자신들의 이해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때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 좀 더 세련되고 본인들도 지금 이 의료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장, 진짜 제 첫 번째, 그 인구구조 변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 도입할 때 일본의 제도를 많이, 모방을 참고를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바꿀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게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네 개가 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방향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거를 이 의료 집단 쪽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정부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킬적인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까? 왜냐면 이게 집단이 고르지가 않다 보니까 이해관계들이 다 각자 이 집단 안에서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 컨센서스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다 지도부까지 좀 불안정하고 내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회장의 성향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맞물려지면서 여러 차례 정부와 그 소통할 기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더 강경하게 나가는 전공의 집단이나 전임의 집단들이 더 파업을 강경하게 이끌고 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정부가 너무 지금 이들의 떼법에 기반한 목소리를 너무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너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의사 집단이라는 거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안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대관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좀 더 많았다면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보조적인 시스템 이런 뒷받침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그냥 강경일본도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도 이걸 들여다보니까 특히 지금 이 의사 파업이 전체 의사가 다 파업을 한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 의사 파업을 주도하는 게 전공의와 전임인데 이분들은 아직 의사는 아니거든요.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 좀 젊은 분들, 이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뭐 공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인국공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라든지 이게 우리가 조금 추측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예단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뒤늦게 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선출이 되시고 그 보직 당직들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봤었던 게 그 정책위원회 강화였거든요. 정책위원회 강화를 중요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정혜 의원님이 정책위 의장이 되셨는데 딱 하시자마자 여기부터 만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야지 이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부터 만났다고 했을 때 아 정말 잘 하신다. 일을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이제 한정혜 의원님도 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진 그 지도부들을 만나서 그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위기가. 그리고 그 정세균 총리도 좀 현재 지금 10명 정도가 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명이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발언,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나 또 지금 국가고시도 지금 연기를 시켰잖아요. 연기시켜서 복귀를 해라. 그리고 당신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지금 사인을 계속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여러 방면에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인가 어저께 만났다고 하는데 어저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하고 있고 급물살을 잘 되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젊은 우리 사회에서 이 의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이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국종을 존경하지만 이국종은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에 우리 사회 의료 서비스 시장의 모든 그런 문제 그리고 솔루션 이런 게 거의 다 압축적으로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밥그릇 싸움으로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쨌든 이 집단 이분들도 이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때 너무 많다라는 거는 잘 아니까요. 아니까 좀 더 소통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사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뭐 이제 젊은 의사들이다 보니까 의사의 직업을 제한한다, 의사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근데 지방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거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들의 주장은 의사를 증원해서 10년간 지역 의사로 만들어 놔도 결국에는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회귀할 것이다. 리턴할 것이다. 그래서
그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들의 이제 그 속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숨겨진 이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무엇을 정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의료계 쪽에서도 대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되는 것들은 의사를 한 명을 성장시키는 데까지 더 많은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에 가보면 의과 대학은 있지만 대학 병원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하지만 또 보건소 중심의 공공 그 의료 체계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질을 높여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역시 이제 또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해결책들을 만들 건지는 두 집단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간단하게나마 이 지금 의료시장의 특징은 무엇이고, 현재 그 쟁점 사항은 무엇이고, 그리고 의료계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이것만 막 그냥 파업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왜 파업을 하는지와 그들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좀 심층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부동산 정책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 나타나는 패턴이 지금 똑같은데, 그래서 언론도 좀 지금 의사파업이 이렇게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는 좀 문제가, 좀 책임이 있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